이번에는 깰 수 있을까? 그 순간에 욕심을 한번 내려놔야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세상 그렇게 망가질 수는 없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존댓말을 하면서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네. 이렇게 만나니까는 어색하죠.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 부천시청 소속 배영 선수 박한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시합팀 몇 년 차죠? 횟수로 따지면은 9년 차. 현재 종목은 배영 단거리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50m하고 100m 중에서 자기 또 주 종목 있을 거 아니에요? 50m이고 100m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지금은 훈련이 조금 부족해서 끝까지 가지는 못해는. 도달은 하지만 기록이 이제 예전만큼 미치지 않는. 과거에 우리가 언제 만났죠? 2018년 자카르타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네. 때 처음 만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전국체전을 같이 준비했었잖아요. 그렇죠. 세상 그렇게 망가질 수는 없었거든요. 박하며 선수하고 같이 이제 전국체전까지 준비하게 됐는데 이게 성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망가졌죠 우리가. 그렇죠. 사라졌죠. 그때 기억나요? 잊고 싶지만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인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2018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선생님이랑 너무나도 잘 해왔기 때문에 즐겁게 했고 열심히 했고 좋은 추억을 지나서 딱 한 달 기간 만에 그렇게 망가졌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한 달 정도를 계속 우울함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내 자신도 너무 짜증나고 기억에 남는 거는 넌 뭘 포기할래라고 한번 다그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연습 때 너무 잘 다녀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겠구나 싶었는데 됐어요. 뭐가 됐어요? 엉덩이에 지나가지고 맞아. 한창 쥐가 많이 날 때였어요. 잘 가다가 갑자기 엉덩이에 쥐가 나가지고 갑자기 코스에 머리 박으면서 그쵸. 들어왔죠. 사실 그것도 정신력이 좀 버텨줬으면 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경험이 많이 없던 코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후회이면서도 되게 좀 추억이 됐어. 그래서 저는 코치로서 그때 경험이 계속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때요? 선수로서 그때 경험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무너졌을 때 그보다 더 무너질 수 있을까도 있지만 결과가 실패를 봤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실패가 없어야 한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레이스 도중에 레인에 한번 부딪혔거든요. 근데 쥐가 난 게 아니라 순간 중심을 잃어서 힘을 조절을 잘 못하다 보니 부딪혔는데 그때의 멘탈이었으면은 살짝이라도 스피드를 떨어뜨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악착같이 내가 끝까지 가긴 가야 한다. 이게 좀 많이 변하게 된 포인트 같아요. 시합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둘이서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둘 다 같이 앞을 보면서 우울하게 제가 앉아있던 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박한별 선수 생각하면은 코치로서 되게 성장을 시켜준 내가 그동안 못 해본 거를 케어를 해보면서 그때는 또 열정만 너무 앞선 시기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결과는 지도자가 책임지는 거니까는 지금 와서 내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제가 죄송하죠.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던 열정 덕분에 18년 아시안게임에서 제가 14년에 세웠던 개인적인 기록에 제일 가깝게 갔지 않았나. 박한별 선수는 배영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수영을 처음 시작했을 때 8살 때였거든요. 8살 때. 네. 8살 때 이제 강습을 한 달, 그러고 바로 선수반으로 전향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배영은 항상 가지고 갔었고 배영과 자유형과 저병 저변까지. 네, 세 종목은 고등학생이 되던 때까지 계속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낸 거는 배영 50? 100m 자체를 좀 또래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한 편이기도 한데 50m로 초등학교 6학년 때도 한국랭킹 5, 6등을 유지할 정도로 기량이 많이 올라왔었고 국제적인 선수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실업팀이나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 언니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100m도 해야 한다는 가정하에 100m를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시작했지만 50m 기록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100m도 좀 빠르게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케이스네. 보통 수영 선수들은 장거리에서 단거리로 가는 네네. 케이스인데 박하면 선수는 오히려 단거리에서 좀 더 거리를 늘리는 네, 걸로 맞아요. 가게 됐는데 저병이나 자유형을 제가 함께 병행을 했었거든요. 저병 100m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던 때 1분 1초라는 좋은 기록이 나왔었어요. 저병이나 자유형은 소년체전이나 이럴 때도 단체전을 뛰어야 하기 때문에 되게 빨랐던 기록인데 이상하게 배영 100은 그렇게 두렵더라고요. 옆에 경쟁자들이 보이면 쫓아가거나
내가 먼저 가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배영은 유독 100m 하기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투중 바사로킥이 상당히 좋았던 선수 네네네. 중에 한 명인데 네. 이 바사로킥을 연마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운동을 했나요? 아니면 원래 좀 타고난 면이 있었나요? 바사로킥, 흔히 이제 돌핀킥이라고 저희는 많이 부르죠. 이게 기본적으로 저한테 묻혀있는 이유가 어렸을 적에 수영 가르쳐 주시던 코치 선생님께서 납벨트를 차고 돌핀킥을 차는 연습 허리에 되게 많이 시키셨거든요. 물에 빠지더라도 무조건 내가 숨 쉬려면 올라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숨쉬기 위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네, 숨쉬기 위해서 올라오다가 버티다 보니까 이게 내려가게 되면은 혼난다는 게 인지가 되어 있으니 안 혼나기 위해서는 열심히 차요. 근데 그게 커서까지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미 돌핀킥을 잘 차기 위한 몸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제가 기억하는 박하며 선수 스타트 하려고 준비하는 자세에서 네. 엉덩이가 다리와 다리 사이로 싹 들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네네네. 골반이 유연한 네. 느낌이 있었는데 네. 골반이 유연한 것도 이 돌핀킥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골반 유연한 것도 중요하지만 골반을 감싸고 있는 엉덩이 힘이나 그쪽 부분이 다 유연한 게 돌핀킥 차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평역킥도 잘 하시겠네요? 제가 네 종목 중에 유일하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딱 첫 시합 이후로 평영에서 완전 손을 뗐는데요. 수영 선수 20년을 넘게 하기까지 평영 선수들의 이제 명장 선생님들이라고 하죠. 그 선생님 총 3-4분을 다 거쳤지만 평영을 다 포기하신 이유가 너무 유연성이 좋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 않는 킥, 막 혼자 예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저는 평영을 하면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수영 선수 하면 네 종목 다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자유형 잘하는 사람이 배영도 잘하고 배영 잘하는 사람이 자유형도 잘해요. 또 저병도 잘하고. 근데 이상하게 평영은 좀 별개의 종목이죠.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평영 선수가 다른 종목을 잘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물론 맞아요. 이제 세계적인 선수나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잘 하긴 하는데 네, 센스가 좋으니까. 근데 이제 종목 간의 연관성은 좀 덜 있지 않을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 선수 중에서도 평영을 못하는 선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개인 운영이라는 종목에 좀 접하기가 힘들죠.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물론 잘하고 싶었지만 재미삼아 출전을 했을 때 저병 배영까지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표팀 언니와 같은 스피드를 냈으나 평영에서 말도 안 되게 25m를 벌어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심판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거죠. 완전 벗어났죠. 그냥 빠빠이. 그러면 이제 배영이라는 종목에서 계속 하다가 이제 한국 신기록을 몇 번을 했겠죠? 총 개인 신기록 4번 달성했습니다. 처음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던 그 시기가 언제였어요? 2014년 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나이가 그때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 딱 한국 신기록 작성했을 때. 숨이 하나도 안 찼고 일단 다시 뛰어도 또 깰 수도 있을 것 같고 터치하고 전광판을 봤을 때 그까지도 옆에 선수들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50m임에도 불구하고 슬로우 지나가죠. 실제로 1초가 넘게 차이 났기 때문에 스타트대를 바로 올라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렸고 그런 기억이 2009년 10년 그때 한국 신기록 수립하던 기억 이후로 제가 깬 거니까 스타트대 올라가던 것만 생각하고 제가 50m 반대쪽을 질주했어요. 한국 신기록이 작성이 되면요 스타트 때 있죠. 거기 올라가서 이제 인사를 해요. 관중석이 되고 50m는 반대쪽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보통 깨면은 터치한 그 지점에서 올라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출발 지점까지 자기가 달려가서 거기서 올라가서 인사를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한 번 그렇게 하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라는 생각에 저는 나머지 3번도 다 뛰어갔어요. 3번도 다? 네. 누가 정말 말리지 않았어요? 말려도 전 갑니다. 네. 야, 그 4번이라는 한국 신기록을 작성을 하면은 첫 번째 한국 신기록을 작성한 것보다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더 힘들잖아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시합 기간 텀이 되게 짧았어요. 2주. 네. 2013년에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금메달을 따서 좀 더 큰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전주련을 가 있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기억을 가슴에 품고 동계훈련을 정말 열심히 했고 2014년 제주도 첫 시합 때 28초라는 기록을 처음 들어가게 됐어요. 28초 8이라는 기록을 들어가게 되니까 그에 대한 보답 그리고 제 자신으로서의 성장도 하고 싶어서 또래 친구들이 하던 그리고 제 개인으로 해왔던 운동량의 2배 정도를 소화했었고 한국 신기록이 그때 당시 28초 67이라는 기록이었는데 0.1초가 크긴 크지만 이제 성장
성장 속도가 보였을 때는 머지않은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치 선생님과 한국 신기록을 목표로 두고 해보자 해서 6월, 7월 시합 때까지 4달 시합 있을 때마다 선생님과 이번에는 깰 수 있을까? 기대를 걸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깨고 선생님 만나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 시합에 임했는데 그 시합 예선에 28초 68이라는 기록이 나왔어요. 이제 쿤마로 0.01초 차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은 하지 않는데 너무 설레고 기대가 부풀더라고요. 그렇게 즐겁게 또 집중을 많이 하면서 임하다 보니까 28초 4라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28초 3은요 세계 랭킹 16위권 안에 드는 기록이었어요. 네, 7등. 예, 아마 부다페스트 갔을 때도 준결승까지 한번 결승도 가능한 기록이었지만 제가 국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보니까 열악한 환경에 혼자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조금 버거웠고 정말 미흡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 경기를 나가면 또 다른 영역의 시합이잖아요. 네. 한국에 있는 시합과 네. 국제 경기 시합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 같아요? 일단 국내 시합 자체만으로 보면 한 선수가 저처럼 그리고 지금의 워낙에 잘하는 김우민, 황선우 선수처럼 치고 나갔을 때 그 선수를 이기거나 그 선수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따라가는 속도는 무조건 생기는 변수인데 지금 이 선수들처럼 그때 저처럼 한 명이 이렇게 치고 나가지 않으면 그 상태 그대로 기록 유지가 좀 되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 국제 무대를 갔을 때 국내 선수들과의 다른 스피드 그리고 다른 물살, 다른 환경을 한번 접해보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 시야가 트인다고 할까요? 그런 스피드감이나 모든 것에서 놀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게 두 번째, 그런 부분에서 느끼는 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국제 경기를 나가다 보면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라 할까요? 크기? 그게 살짝 더 커지는. 네. 특히 어린 선수가 많이 맞아요. 보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배영 단거리로 그동안 한국 수영에서 한국 신기록도 깼었고 그걸로 시도팀을 또 가서 연봉도 많이 받으면서 쭉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배영 단거리라는 종목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자영이나 접영이나 평영은 수면 이 안에서 머리를 담근 채로 바닥을 보고 경기를 진행하거나 앞에 터치패드를 보고 경기를 진행하면 옆에 선수들도 보이기 마련이고 호흡을 하면서 내가 저 선수와 얼마나 거리가 있고 터치패드까지가 얼마가 남았고 라는 게 가늠이 된 상태로 경기를 하잖아요. 근데 배영은 딱 옆에 선수들이 보이는 순간이 있긴 해요. 저는 돌핀킥을 찰 때 물살이 잔잔했을 때 수면에서 비춰지는 옆에 선수들을 가끔은 여유가 있을 때 보고는 하거든요. 그럴 때 천장을 보고 레이스를 펼친다는 거에 또 다른 매력이 있고요. 50m는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100m를 할 때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가늠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미치겠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만의 매력이 있달까요? 그러다가 손을 딱 만났을 때 조금 더 미치긴 하지만 또 그만한 다 매력이. 왔구나. 네. 지난 시간에 이주호 선수, 이은지 선수 초대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배영 선수의 매력이 네. 살짝 종합해보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는 느낌? 지금의 현재 잘하는 선수들이라서 그래요. 또 잘하다가 저처럼 완전 훅 떨어져 버리면 그런 생각이 멀어지더라고요. 사방이 다 보여 그다음부터. 완전 보여요. 그리고 막 제가 안 되는 것도 막 보이고 저도 처음에는 먼저 앞서갈 때는 두 선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세계에 빠져 있다랄까? 그게 컸는데 지금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네. 배영 선수가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기다리는 게 깃발. 깃발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갈 때 5m 깃발. 그 깃발이 왜 있냐면요. 배영 선수는 천장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 깃발이 나오면 어쨌든 하나, 둘, 셋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배영 선수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수영장마다 천장이 다 다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네요. 자영이나 접영 같은 경우는 T자라고 하죠. 이 물속에 있는 그 타일의 색깔이나 위치가 명확히 딱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배영 선수는 그게 없고 이제 천장에, 그리고 심지어 또 국제경기 수영장을 가보면 천장이 정말 높거나 축구장을 이제 올려서 수영장을 만든 수영장 가보면 하늘인 경우도 있어요. 저는 첫 국제시합 무대가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하늘이 걸려있는 수영장이었는데 구름을 따라갔어요. 구름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지금 20대 이제 중후반 이 돼갈 때까지 거의 한 20년을 넘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뭐 5년 차, 10년 차, 15년 차
뭐 20년 차 되면서 수영에 대해서 좀 느끼는 게 조금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시각이 어떻게 변하나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알면 알수록 아직 알아야 할 게 많다. 5년, 10년, 15년, 20년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렸을 때 잘하면 커서는 힘들 거다. 되게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게 일단 저는 싫어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악착같이 해왔던 거랑 별개로 그렇게 쫓아만 가다 보면 제 욕심을 못 내려놨을 때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쨌거나 한 번은 좀 털어내는 포인트도 있어야 할 때가 한 10년, 15년 차쯤에 한 번 왔던 것 같고 그때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20년 차인 지금의 저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어렸을 때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나중에 가서는 더 힘들 수도 있다. 네. 왜냐면 그때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대로 쭉 잘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운동선수는 이게 숙명이잖아요. 한 번쯤은 내려와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 순간에 욕심을 한번 내려놔야 또 네. 다음 걸 볼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초심을 찾아간다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본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성장, 극복을 해나가야 되는 게 누구나 한 번쯤은 느끼지 않았을까. 내가 잘했을 때 그때 기억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하려면은 그 기억을 한 번은 뒤집어놓고 바닥까지 내렸다 와야 또 한 번 성장을 할 텐데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더 롱런하면서 네, 더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중간에 이제 수영이 갑자기 싫어지고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요. 이제 앞으로 후배들이나 지금 배영에서 또 잘하고 있는 선수 네. 있잖아요. 이 선수들도 한 번쯤은 겪어야 되잖아요. 네. 언젠가는. 그럼 선배로서 이런 선수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대표팀 활동을 할 때에 지금 한국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어리지만 실력만큼으로 놓고 선수 대 선수로 봤을 때는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잖아요. 근데 또 어리니까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많고 가끔은 현실적으로 조언도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참 숙명이에요. 코치든 지도자든 특히 선수들은 언젠가는 한 번쯤 내려온다는 거. 근데 그거 내려오기 싫어가지고 안 올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쵸. 무조건 끝까지는 올라가 보고 근데 또 올라가지 않는 이상 그거에 대한 기분과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못 느껴보면 내려가는 길이 조금 더 빠르고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또 포인트를 느껴봐야. 네네네. 박하며 선수가 다시 초등학교 4학년으로 돌아간다면 네. 뭐를 하고 싶어요? 저는 똑같이 했을 것도 같은데 다만 다르게 하고 싶다는 거는 접영이나 자영이나 배영 종목을 끌어오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네, 그 부분 외에는 정말 후회 없이 뭐 이렇게 해봐야겠다 저렇게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운동을 했던 편인 것 같아서 유단히 국내 선수들만 자기 종목에 되게 얼매여 네.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보면은 배영 선수가 자영도 뛰고 네. 접영도 뛰고 정말 다양한 종목을 뛰잖아요. 근데 또 그게 뛰다 보면 좋은 게 뭐냐면은 슬럼프가 왔을 때 딴 데 잠깐 놀러 갔다 올 수도 네네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슬럼프 와버리면은 대안이 없다 보니까 좀 심하게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더 파고들게 되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국제 선수들의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야를 트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 무조건 한 종목만 해야 한다라는 게 좀 있었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하루 훈련 일정이 어떻게 돼요? 오전에 주로 한 2-3시간 정도 웨이트를 하고 점심을 숙소에서 동생들과 먹고 오후에는 수영을 나가서 수영도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수영을 하면은 기본적인 틀에 잡혀있는 운동 시간은 종료가 되고요. 그러고 내가 수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모자라거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개인적으로 저녁에 남는 시간에 따로 또 챙겨 하는 편입니다. 하루 종일 운동하는 거잖아요. 좀 크게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운동하는 거지만 그만큼 이제 SNS도 활동을 안 하진 않으니까 남는 시간에 최대한 SNS 활동이나 아니면 힐링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럼 하루에 운동은 거리로 따지면 얼마나 하세요? 동계 시즌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한 7km, 8km 정도? 적게 하는 건 아니죠. 작게 하진 않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아닌. 그렇죠. 네. 최고 많이 해본 운동량이 어느 정도예요? 14km. 네. 14kg 하루에 네. 한 탕에. 네. 저 때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28,000. 수영장에 몇 시간을 있는 걸까요? 6시간 반. 죽을 뻔했어요 그때도. 와. 28,000. 근데 그게 벌 받은 거거든요. 28,000을 하면요, 이 수영을 한다는 느낌보다 버텨야지. 소화가 되면 안 돼. 아.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서 버텨야 된다는 생각에 그때가 기억이 나요. 가끔 가다 보면은
운동 양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7천, 8천 얘기했을 때 보통 대부분 평균이 거의 7천, 8천, 살짝 질이 강한 데가 6천, 맞아요. 좀 양으로 좀 더 때린다? 그러면 한 9천 정도 되는데 일반 분들이 보기에는 7천, 8천을 하면은 와 진짜 힘들겠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운동선수한테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천, 8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강도요. 스케줄 딱 보면은 코치들이 이렇게 프린트해서 줘요. 첫 번째 확인하는 거 토탈. 맞습니다. 토탈 딱 보고 두 번째 확인하는 거 메인 세트. 7천, 8천 미터를 하더라도 강도가 약하면 그래도 할만해요. 맞아요. 근데 4천을 주더라도 이 안에 만약에 젖산이다. 4천이어도 그건 힘든 거죠. 이 종이가 연습량이다 하면 날짜 한번 딱 보고 바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여기 토탈 오늘의 스케줄 총량이 적혀 있어요. 워밍업 마지막 다운 필요 없어요. 여기로 중간에 메인 세트로 메인 세트. 그날의 기분이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거나 살았다 바로 한 번에 나오죠. 이제 스케줄 이렇게 작성해서 가잖아요.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봐요. 근데 다 보는 게 토탈과 메인 세트가 뭐냐. 가만히 애들 스케줄 확인하는 거 보면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선수는 딱 보고 하고 할만하네 하는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이런 선수가 있고, 어떤 선수는 보고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스타일이에요? 할만하네가 주로 맞는 것 같아요. 연습량이 크게 지금은 스트레스 안 받는 편이에요. 세 번째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런 스타일 아니었나? 그랬었나? 선생님의 기억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수강 끝나고 뭘 먹지?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할까? 제 내년 목숨줄이랄까요? 즐기자 하면서 내가 긴장하고 있었어.